최근 이슈를 알아보고 시사를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나갑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보고 끌어내는 시간 뉴스리드. 반갑습니다.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소라씨, 요새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네요. 각종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모공 깊숙이 침투해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꼭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외출을 피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 외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외출 후에 손을 잘 안 씻었는데 앞으로 자주 씻어야겠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주의하기로 해요. 네, 그럼 노래 듣고 뉴스리드 시작해봐요. 10cm의 봄이 좋냐.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소라씨,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전 분야에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죠. 맞아요. 전 국민에게 화제가 되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생각나네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이세돌 구단이 일국을 거뒀잖아요. 네, 최근 알파고 등의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투자 자금도 로봇공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연구단체가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인공지능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린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통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은 한번 도입하면 스스로 성능과 역할을 업그레이드시켜 능동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통해 인류는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경우는 어떠한가요?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혁명과 만나면서 인간과 로봇과의 일자리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이른 것이죠. 예전에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했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작업을 도와줘서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로봇이 산업 현장의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로봇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용 범위와 발전 속도가 크고 빨라져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가 된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나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미국의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전체의 47%가량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47%요?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로봇과도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의 몸값이 급격히 하락해 향후 10년간 생산인력 대체가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로봇이 수행하는 자동화 작업 비율이 지금은 약 10%지만 2016년에는 25%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렇다면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 4곳 중 한 곳을 로봇이 대체한다는 말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산업 각 분야에서 로봇이 인간 대신 일을 하고 있죠. 로봇이 인간 대신 어떤 일을 대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국 호텔의 경우 로봇 웨이터가 등장해 주문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가 하면 로봇이 빅데이터로 판례를 모아 변호사의 공판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일본은행에 취직한 로봇이 생각났는데 민영씨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럼요. 일본의 미쯔비시 UFJ 은행의 일부 지점에서 배치하고 있는 나오라는 로봇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로봇이 은행에 취직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이 로봇은 이마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표정과 목소리를 포착해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충전 시 1시간 30분밖에 운영하지 못한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인공지능의 발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노래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더 문송. I'm lying on the moon, my dear, I'll be there soon.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의 발달에 관해 얘기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적인 경영자문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제조업 생산 현장 인력의 로봇 대체가 한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조업 노동자를 대신할 제조 로봇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로봇 사용 밀도가 세계 1위죠. 이렇게 로봇 활용도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작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로봇이 있나요? 네, 일명 양팔 로봇을 개발 중인데요. 기존 산업용 로봇은 한쪽 팔을 사용하는데 양팔 로봇은 한쪽 팔로 물건을 잡고 다른 쪽 팔로 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팔 로봇이 한팔 로봇보다 효율성이 높겠군요. 그런데 로봇의 발전이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지만 반대로 중산층 감소와 고용 없는 성장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짚으셨네요. 소라 씨 말처럼 육체 노동이 많은 일자리 수요는 여전하지만 중간 정도의 숙련된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함에 따라 중산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성이 향상돼 경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러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법체계와 다른 새로운 법체계와 규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작동으로 사고를 내거나 인공지능이 해킹 등 범죄에 활용됐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체계가 생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경우 인간과 달리 감정과 의식이 배제돼 있잖아요. 만약 인간을 대신해서 판단을 내릴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달한 로봇이라도 인간의 감정을 대신할 수는 없죠. 이성적 판단보단 윤리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한 인공지능이 수집, 분석하는 막대한 정보 탓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할 철저한 방안과 체계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다가오는 로봇 혁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개인과 사회 모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얘기해봐요.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아 대학 방송.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인공지능 발달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로봇이나 인공지능 혁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직업군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미국의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간 특유의 창조성과 통찰력이 필요한 직업군을 로봇 안전지대의 분야로 꼽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신 상담사나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로봇이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약사, 변호사, 운전사 등의 직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큰 직업군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는 인간 고유의 의식과 감성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 사회는 창의성과 인간성 회복과 더불어 문화예술과 여가 생활이 오히려 주생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산성이 향상돼 인간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겠군요. 이 덕분에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교사는 가르치기보다 학생들과 인성교육과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요. 소라 씨의 말대로라면 모든 것이 해결된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지금과 다르다는 건가요? 미래 사회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최상의 가치로 삼던 기존 이론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토피아로 만들려면 향상된 생산성으로 만들어진 풍요를 인류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인류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난 방지나 물 공해 문제 등을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해 인류의 평균 수명을 더 늘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본보다 지식과 정보, 데이터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달이 범죄 영역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의 악용으로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보편화에 따른 과실을 특정 기업이 독식할 것이란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로봇과의 경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대책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의 인공지능 발달은 필요해 보이지만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미래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앨런 워커의 Faded. 오늘 뉴스리드에서는 인공지능 발달의 문제와 영향력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뉴스리드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리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윤희연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